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이다. 외로우면 병이 온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새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의 전화번호부를 넘겨볼 때, 왁자지껄했던 모임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꽉 끼는 구두를 벗어 던졌을 때의 안도감처럼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그 고요의 순간이 훨씬 더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버거워지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용감하게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정말 60 이후의 삶에 친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오히려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정리할 때 더 깊은 차원의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당신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여정인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우리의 정체성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이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아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너희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평생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이제 너의 내면에 있는 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위로라는 외부의 빛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지혜의 빛을 밝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바로 이 자등명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친구라는 외부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 안의 등불을 밝힐 때가 왔음을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내면으로의 회귀는 놀랍게도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던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영성을 탐구했던 한 철학자의 삶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지만 도시의 위선과 소음의 환멸을 느끼고 호련히 숲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든 호숫가에 직접 통나무집을 짓고 2년 2개월간 홀로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것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소로는 고독을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충만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만남과 의미 없는 대화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어떤 사교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결국 2600년 전 숲속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과 19세기 숲속의 철학자 소로가 발견한 고독이라는 법은
정확히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외부 세계와의 관계 맺기에서 내면 세계와의 관계 맺기로 그 중심을 옮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늙고 외톨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드디어 당신의 영혼이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성스러운 신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 봅시다. 젊음과 노년의 관계 맺기는 마치 여름 나무와 가을 나무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젊음은 여름 나무와 같습니다. 여름의 나무는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수만 개의 잎사귀를 피워내고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때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맥을 통해 세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여름 나무에게 무성한 잎은 생존이자 자랑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가을 나무와 같습니다. 깊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더 이상 잎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잎들을 하나둘 떨어뜨립니다. 왜일까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동안 축적한 모든 양분을 자신의 뿌리와 기둥, 그리고 내년에 피어날 씨앗과 열매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결코 쇠락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60 이후 우리가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로워 보이지 않기 위해 썼던 에너지를 거두어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고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여름 나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모든 것을 비워내고 늠름한 본질만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의 아름다움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왜 60 이후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는지 세 분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마당발로 살아온 이숙 씨는 각종 모임의 총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60을 훌쩍 넘기면서부터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웃고 맞장구를 치고 집에 돌아오면 며칠씩 몸져 누울 정도로 기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 나가려던 모임을 용기 내어 거절하고 대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지 쌓인 LP판을 꺼내 젊은 시절 좋아하던 노래를 듣고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기는커녕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채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에너지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주는 충만함이 수십 명의 칭찬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정우 씨에게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남들에 대한 험담과 불평. 웃고 떠들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는 골프 약속 대신 시골에 사는 어린 시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강둑을 말없이 걷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우 씨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야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정호 씨는 지난 몇 년간의 화려한 모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조약돌보다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다는 삶의 지혜를 비로소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마침내 최고의 버진 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내와 엄마로 살아온 서연 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바빠지자 텅 빈 집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것이 새벽 필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 좋은 글귀를 한자 한자 정성껏 베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끝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는 동안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지. 서연 씨는 필사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믿음직하며 가장 편안한 친구인 나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나만의 의자 명상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정해 집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창밖이 보이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듯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 시간은 고독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훈련이며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고요한 충전소입니다. 둘째는 오랜 나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빛바랜 옛 앨범을 꺼내 보십시오. 20살, 30살의 젊은 시절 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주었구나. 고맙다. 그때 꾸었던 꿈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렇게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흩어져 있던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 온전한 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셋째는 고마운 인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이제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귀한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전해도 좋습니다. 그때 자네가 건넨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네. 진심으로 고맙네. 이 연습은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은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감사의 마음만을 남겨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인생이라는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관계라는 잎사귀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60 이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평생 밖으로만 향해 있던 나를 마침내 내 안의 집으로 초대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부디 수많은 잎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비로소 맺히는 단단한 지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고독이 그 어떤 만남보다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이다. 외로우면 병이 온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새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의 전화번호부를 넘겨볼 때, 왁자지껄했던 모임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꽉 끼는 구두를 벗어 던졌을 때의 안도감처럼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그 고요의 순간이 훨씬 더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버거워지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용감하게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정말 60 이후의 삶에 친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오히려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정리할 때 더 깊은 차원의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당신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여정인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우리의 정체성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이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아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너희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평생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이제 너의 내면에 있는 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위로라는 외부의 빛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지혜의 빛을 밝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바로 이 자등명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친구라는 외부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 안의 등불을 밝힐 때가 왔음을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내면으로의 회귀는 놀랍게도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던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영성을 탐구했던 한 철학자의 삶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지만 도시의 위선과 소음의 환멸을 느끼고 호련히 숲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든 호숫가에 직접 통나무집을 짓고 2년 2개월간 홀로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것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소로는 고독을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충만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만남과 의미 없는 대화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어떤 사교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결국 2600년 전 숲속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과 19세기 숲속의 철학자 소로가 발견한 고독이라는 벗은
정확히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외부 세계와의 관계 맺기에서 내면 세계와의 관계 맺기로 그 중심을 옮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늙고 외톨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드디어 당신의 영혼이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성스러운 신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 봅시다. 젊음과 노년의 관계 맺기는 마치 여름 나무와 가을 나무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젊음은 여름 나무와 같습니다. 여름의 나무는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수만 개의 잎사귀를 피워내고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때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맥을 통해 세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여름 나무에게 무성한 잎은 생존이자 자랑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가을 나무와 같습니다. 깊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더 이상 잎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잎들을 하나둘 떨어뜨립니다. 왜일까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동안 축적한 모든 양분을 자신의 뿌리와 기둥, 그리고 내년에 피어날 씨앗과 열매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결코 쇠락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60 이후 우리가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로워 보이지 않기 위해 썼던 에너지를 거두어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고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여름 나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모든 것을 비워내고 늠름한 본질만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의 아름다움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왜 60 이후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는지 세 분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마당발로 살아온 이숙 씨는 각종 모임의 총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60을 훌쩍 넘기면서부터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웃고 맞장구를 치고 집에 돌아오면 며칠씩 몸져 누울 정도로 기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 나가려던 모임을 용기 내어 거절하고 대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지 쌓인 LP판을 꺼내 젊은 시절 좋아하던 노래를 듣고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기는커녕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채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에너지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주는 충만함이 수십 명의 칭찬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정우 씨에게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남들에 대한 험담과 불평. 웃고 떠들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는 골프 약속 대신 시골에 사는 어린 시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강둑을 말없이 걷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우 씨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야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정호 씨는 지난 몇 년간의 화려한 모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조약돌보다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다는 삶의 지혜를 비로소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마침내 최고의 버진 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내와 엄마로 살아온 서연 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바빠지자 텅 빈 집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것이 새벽 필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 좋은 글귀를 한자 한자 정성껏 베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끝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는 동안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지. 서연 씨는 필사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믿음직하며 가장 편안한 친구인 나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나만의 의자 명상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정해 집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창밖이 보이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듯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 시간은 고독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훈련이며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고요한 충전소입니다. 둘째는 오랜 나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빛바랜 옛 앨범을 꺼내 보십시오. 20살, 30살의 젊은 시절 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주었구나. 고맙다. 그때 꾸었던 꿈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렇게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흩어져 있던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 온전한 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셋째는 고마운 인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이제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귀한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전해도 좋습니다. 그때 자네가 건넨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네. 진심으로 고맙네. 이 연습은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은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감사의 마음만을 남겨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인생이라는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관계라는 잎사귀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60 이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평생 밖으로만 향해 있던 나를 마침내 내 안의 집으로 초대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부디 수많은 잎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비로소 맺히는 단단한 지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고독이 그 어떤 만남보다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